인구 절벽에 직면한 세계 각국이 저출산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절박하기 그지없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방치할 경우 2050년부터는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애를 낳지 않으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무자녀 세금 도입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러시아 예부게니 페도로프 의원은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며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4년 194만 3천 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요. 무자녀 세금 제도는 과거 소련 시절에 시행했던 방안으로 1941년 스탈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구가 급감하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무자녀인 20에서 50세 남성과 20에서 45세 기혼 여성에게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물린 것인데요. 1990년대 소련의 붕괴와 함께 무자녀세도 폐지됐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전쟁 이후 출산율이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각한 인구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79명으로 0.7명에 불과한 우리나라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북한이 농업 등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 위주이다 보니 김 위원장은 이에 따른 노동력 손실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의 인구는 2,600만 명 정도인데요. 2034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며 2028년엔 고령 사회, 2039년엔 초고령 사회에 각각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신생아 수가 40만 명 미만을 기록한 이탈리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출산율 문제는 한국이 제일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례없는 속도로 추락하는 출산율에 2050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까지 나왔는데요. 앞서 인구학 분야 권위자도 이대로면 2750년엔 한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데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헝가리 모델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정부의 기조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이 인구 절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출산율보다도 열악한 우리나라 상황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